자, 오비탈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었죠. 자,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번역하면 방사상 분포 함수였죠. 이 방사상 분포 함수를 수능에서는 뭐라고 했고요? 확률 어쩌고 수능에서는 뭐라고 했죠? 전자 발견.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하고 원래 표현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자, R이 뭐죠? R? 아니, 레디얼 파트죠. 레디얼 파트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거리 제곱 곱한 걸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뭘 그려볼 거냐면 하필 주양자 수가 3일 때 뭐일 때? 주양자 3일 때. 그러면 왜 4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하필 3일까요? 바로 이 주양자 수가 3이면 3S도 있고 3P도 있고 3D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오비탈이 처음 나타나는 주양자 수가 3이니까 3 해본 거예요. 무슨 사실은 뭐 4해도 되고 5해도 되는데 그럼 F도 있고 G도 있을 테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딱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주양자 수가 3이 나오는 그러니까 디오비탈이 3이 디오비탈이 처음 나오는 주양자 수까지만 해서 보통 이것에 대한 비교 설명은 주양자 3일 때에서 보통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 주양자 수가 4가 됐건 5가 됐건 지금 하는 설명이 크게 달라진다, 다 똑같이 적용된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시를 이거로 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붙어 있는 3은 주양자 수일 거고 뒤에 붙어 있는 L은 뭐겠어요? 각 운동량 양자수겠죠? 그래서 각 운동량 양자수는 뭐가 돼요? 각 운동량 양자수는 뭐가 돼요?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3, 0, 3, 1, 3, 2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그린 건 3S, 그 다음에 노란색은 3P, 파란 건 3D. 아시겠죠? 그거를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린 겁니다. 얘가 어디에 있냐면 교재 113페이지에 있어요. 보이세요? 교재 113페이지. 그래서 교재 11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림 11하고 그림 12 찾았습니까? 11은 옥스톱이라는 사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12는 에킨스라는 사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두 가지를 다 참고해서 저렇게 3S, 3P, 3D에 따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저렇게 같이 그려 놓아 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 고려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 뭐 이건 뭐 당연히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무조건 어디서부터?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 R 제곱 곱했으니까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하고요. 자, 그 다음 전자까지 평균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핵에서 이렇게 전자 궤도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n이라고 하면 이게 보호 모델에서는 수식이 어떻게 됐었죠? 이것도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보호 모델에서 궤도 반경 수식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로 Z분의 A0 곱하기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 이렇게 표현됐던 궤도 모델이 궤도 반지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비탈에서도 적용을 하면 그래서 어떤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을 때 핵으로부터의 거리 보호 모델에서는 명확한 궤도 반지름이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명확한 거리가 아니라 대강의 그 평균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오비탈에 있을 때 전자가 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겠느냐. 그걸 일반적으로 계산을 한 그 결과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요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한번 잘 살펴보면 여기 n제곱 보이죠? 그게 보호 모델의 n제곱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Z분의 A0가 여기도 나타나죠. Z분의 A0. Z는 뭐고 Z는 뭐예요? 원자 번호였고요. A0는 보호 반지름이었죠. 그 상수가 보호 모델에서도 나오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죠. 그런데 보호 모델에는 없는데 양자역학적 계산으로는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지금 이제 양자역학적 계산 결과는 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위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짝대기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산술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에서부터 전자까지의 산술 평균적 평균 거리는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서 도입한 파동 함수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수학적 부담이 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보고 수식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도 책을 보고 썼기 때문에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수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문제의 성격을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바로 나와 있는 그 요인, 어떤 것들이 요 평균거리에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바로 요거예요. 요 평균거리가 멀어져요. 뭐 할 때? 주양자 수가 커질 때. 맞나요? 네. 뭐 당연하죠. 이게 커지면 뭐 요건 없어지고 이건 커지니까 얘는 같이 커지겠죠. 그죠? 뭐 아주 간단한 뭐 증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s 오비탈보다는 2s 오비탈 전자가 핵에서부터 더 멀다. 뭐 충분히 받아들여질만 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s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s보다는 2s를 더 작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더 크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크게. 1s보다는 2s, 3s가 될수록 더 크게 그린다고 했죠. 요거는 p 오비탈, d 오비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우선 첫 번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어찌 보면 조금 독특하긴 하거든요. 두 번째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 평균 거리가 멀어져요. 언제 멀어지냐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작아질 때 멀어져요. 맞습니까? 맞아요? 각운동량 양자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건데 얘가 작아지면 이 부분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되려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작아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S오비탈, 그러니까 바로 D오비탈보다는 P오비탈, P오비탈보다는 S오비탈 이쪽으로 갈 때 이리 갈 때 각운동량 양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결국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주양자수가 같다라고 하면 3s보다는 3d가 오히려 핵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지.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산 결과예요.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빼박이야. 이게 무조건 저런 거야. 그래서 저런 같다. 그럼 이제 저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산된 평균 거리를 여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실제로 찾아서 도시를 하면 대략 위치가 돼요. 어디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가 극대잖아요. 극대. 극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위치가 바로 평균 거리예요. 아시겠죠? 그게 뭐 3s뿐 아니라 3d, 3p도 극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간 게 그 평균 거리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저렇게 위치를 도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성적인 설명을 좀 만들어 붙여볼 거예요. 자, 이렇게 3. 자, 핵과 전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 인력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핵하고 전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인력은 더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인력이 커진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정하다고 해요? 안정하다고 그래요? 인력이 커진다고 할 때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어렵나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지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물체하고요, 떠 있는 물체, 어떤 걸 안정하다 그러고 어떤 걸 불안정하다 그래요. 요걸 안정하다 그래요, 불안정하다라고 보통 대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지면에 붙어 있을수록 지구하고 인력이 더 커요, 떨어져 있을 때 인력이 더 커요? 인력이 크죠. 인력이 크니까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력이 커지고 더 안정하다 라고 보통 얘기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1. 그러면 핵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3D 전자. 당연히 지금 언급하고 있는 3S, 3P, 3D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3D 전자가 가장 안정할 것 같죠. 그렇죠? 네.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크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앞서 어디서 얘기했더라? 1.8에서 우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게 n 제곱 d generate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n 제곱 d generated 기억나요? 자, n 제곱 d generated 기억나요? 이거 봤어야죠, 알겠죠? 봤어야죠. 자, n은 무슨 뜻이에요? n 여기서 n은 뭐예요? 주양자수고요. 주양자수의 제곱한 만큼 뭔가 degenerated 돼 있다고 했었는데 degenerated의 뜻이 뭐였죠? 바로 번역은 축태고 뜻은 오비탈이 다른데 에너지가 같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degenerate라는 말을 썼었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ES, EP는 에너지가 달라요, 같아요? 에너지 상태가 같죠? 맞나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O n제곱 degenerated에 의하면 3S, 3P, 3D도 주양자수가 같아요, 달라요? 주양자수가 같으니까 얘 세 개의 에너지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고전역학적인 예상하고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계산한 거하고 뭐가 말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거나 요 1, 2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1과 2가 서로 모순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 n제곱 degenerated는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꼭 여러분 학교에서가 아니고요. 뭐 유명한 영재 학교에서도 이걸 모르는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잘못 가리키면 뭐 S가 뭐 더 보통 안정하니까 S가 핵에 더 가깝고 뭐 이렇게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3S가 3D보다 멀어요. 알겠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어쨌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뒤에서 잠깐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해볼 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연역적으로 말고 귀납적으로. 아시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교재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6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113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6 찾았습니까? 찾았죠? 요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내가 칠판에 지우는 동안 읽고 한번 트라이 봅시다. 시작! 자, 지운다잉? 지울게요. 자, 지운다. 으차. 몇 페이지라고 있어요? 113페이지. 자,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뭘 구하고 싶으냐면 하필 또 ES 알겠죠? 네. 왜냐하면 1S는 계산이 너무 좀 쉽고요. 3S는 계산이 좀 많고 그냥 보통 ES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S 오비탈까지의 핵으로부터 전자의 평균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R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R1은 뭐라고요? R1은 뭐예요? 레디얼 파트죠. 자, 이 레디얼 파트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레디얼 파트 외우는 거 아니고 필요하면 이렇게 문제로 주죠. 문제에서 주죠. 그거 저번 시간에 기출문제도 봤었고요.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다고 치고. 이때 이 레디얼 파트의 변수로 보통 이제 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고 시그마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자에 따라 다르니까 저자가 제시해 주는 걸로 따르시면 돼요. 뭐 꼭 학교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옥스토비엔 또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저자가 선호하는 걸 보고 그냥 찾아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는 이제 애킨스라는 책을 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이 레디얼 파트의 변수를 로 이렇게 두고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지금 주양자 수를 뭐로 잡았어요? 2로 잡았으니까 여기다 뭐 넣으란 얘기예요? 2 넣으란 얘기니까 지금은 얘가 이제 뭐란 얘기예요? A0 Z 곱하기 R.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결론적으로 무식이 적분을 해야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다항함수에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적분. 자,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수학 실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분 적분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수학 문제 풀자는 게 아니니까 그 결과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하자라는 건데 이 짝대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짝대기 의미가 평균 중에서도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가물가물하니까 산술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 하고 이제 제목을 하나 띄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1, 1, 2, 2, 2의 산술 평균 어떻게 되죠? 이 산술 평균은 어떻게 돼요? 5분의 8이요. 이제 이 산술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1, 1, 2, 2, 2 해서 요렇게 이게 산술 평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산술 평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다르게. 이거 기체에서도 했잖아요. 뭘요? 산술 평균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거 맞는데 요걸 산술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내가 기체할 때도 했잖아요. 기체 분자 운동을 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기초 분자 운동은 최근에 했어요. 아 그때 그리고 택배 받았을 때 갑자기 택박스 움직인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기체 분자 운동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기체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표현해요? 기억납니다, 선생님. 1 곱하기 5분의 2, 2 곱하기 5분의 3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아, 맞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때 앞에 붙어 있는 1, 2 이런 것들을 통계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가중치. 개수. 제발 복습 좀 합시다. 1, 2 이런 걸 통계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별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별량. 그리고 여기에 있는 5분의 2, 5분의 3 이런 걸 통계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확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산술평균의 개념은 통계학적으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쭈루룩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량이 몇 가지만 있는 실험 결과인 거예요. 별량이 두 가지만 있는 실험 결과인데 실험 결과가 두 가지가 있을지 세 가지가 있을지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첫 번째 별량이 불연속적일 때
그리고 그 별량을 편의상 x라고 합시다. 그 별량을 x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별량이 불연속적일 때 이때 여기에서 그 별량의 산술평균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1에서 n까지 xi 곱하기 pi.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별량에 대한 확률, p는 확률이겠죠. 알겠죠? 이게 지금 이제 확률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통계학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 그 별량이 뭐 이렇게 뭐 불연속적이지만 때로는 별량이 불연속적이라고 하기에는 별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너무 많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막 인구조사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뭐 인구도 정해져 있는 숫자고 무한한 건 아니지만 인구처럼 많아지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걸 좀 편하게 통계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별량이 뭐 할 때? 연속적일 때. 그때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처음에서 끝까지 그 별량의 변역이죠. 거기서 그 별량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적분하면 바로 그게 산술평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불연속적 별량에서 확률이라고 했던 걸 연속적 별량에서는 뭐가 되느냐?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냐면 이때 단 1에서 n까지 pi 하면 이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이건 뭐가 돼야 돼요? 이건 1이 돼야 되죠? 네. 모든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연속 확률에서는 단 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px를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별량이 불연속적이면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량이 연속이 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역시 산술평균이잖아요. 산술평균이고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는 당연히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니까 아니, 거리가 연속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연속적이니까 여기서의 산술평균은 이렇게 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이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성격을 알고 있죠. 어떤 성격을 알고 있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저기에 있는 PR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확률 밀도함, 이게 방사상 분포함수예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요 PR 요 놈에 대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아래쪽 면적이 다 1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도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성격을 갖게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은 이건 양자역학 용어가 아니고 통계학 용어예요. 아시겠죠? 통계학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평균 거리를 구하자는 거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렇게.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으쌰. 자, 그럼 3하고 이제 여기 써볼게요. R 그러면 2S의 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바로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R 곱하기 PR dr 맞나요? 네. 어떻게 가려웠어요?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별량을 곱하라고 했죠. 지금의 별량은 거리니까 거리를 한 번 더 곱해서 적분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자, 이를 계산을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r 자,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얘는 곱하기 r이고 그 다음 PR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r제곱에 r제곱.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넣으면 r제곱에 r제곱 dr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부분을 레디얼 파트로 바꾼 거라 이런 말이야. 이해하십니까? 네네. R 곱하기 뭐라고? 다시. R, PR.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산술 평균은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별량을 곱해서 적분하는 거. 그럼 여기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확률 밀도에 대한 거니까 확률 밀도 함수니까 거기다가 별량을 또 곱해서 적분해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이렇게 바꾸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적분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럼 여긴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쑥쑥쑥쑥. 요거는 이제 뭐 이거 명은 없었을 것 같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이제 요 안에 알맹이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1,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 R 3승에 R 제곱 요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은 요 레디얼 파트가 누구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로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뭔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R을 뭐로 바꾸는 게 좋다? 이걸 역으로 로로 바꾸면 편해요. 지금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면 그러면 R을 로로 바꾸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치환을 해주면 되죠. 그럼 R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Z분의 A0의 3승이라고 하고 로의 3승.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었어요. 됐죠?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R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가 지금 2, 0, ES 오비탈에 대한 거라면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8분의 1에 그 다음에 ZA0의 3승 곱하기 4로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됐나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상수가 샥 약분이 됩니다. 예쁘게 약분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8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얘를 안으로 넣어. 그러면 4로 3승 빼기 4로 4승 더하기 로 5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됐죠? 됩니다. 자, 그 다음 뭘 또 바꿔야 되냐면 거리 적분에서 거리 변수를 로 변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일종의 치환 적분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dr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 O Z분의 A0 곱하기 D 로. 됐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여기다가 쇽쇽쇽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쇽쇽쇽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 자, 요거 다 곱한 건 얘니까 8분의 1 곱하기 4로 3승 빼기 4로 4승 더하기 로 5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그 다음에 dr은 z분의 a0 d 로. 됐죠? 그럼 이때 상수라는 거 알겠죠? 누구분의 8분의 1 곱하기 z분의 a0는 상수라는 거 알겠죠? 그럼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8zA0 곱하기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로 3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승 로 4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승 로 5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에 대해서 D로 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결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그냥 A라고 하는 건 그냥 뭐 특별한 의미 없는 그 임의의 상수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쭉쭉쭉 넣어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3 팩토리얼 빼기 4 곱하기 4 팩토리얼 더하기 5 팩토리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다항함수의 지수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꼴이니까 그냥 예쁘게 정리해서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Z분의 6A0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웃으면 알겠죠? 그러면 Z분의 6A0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Z분의 6A0를 사실 Z분의 6A0를 또 아까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RNL 바가 N제곱 한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괄호 열고 1 빼기 L 플러스 1 N제곱 괄호 닫고 A0 오버 Z. 요 수식이 일반 수식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요? 요 n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2 넣고요. l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0. 그러면 2 넣고 0 넣어보라고요. 그럼 이게 나와요?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알겠어요? 당연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 넣고 0, 0, 0, 0 넣으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오 정말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ES 오비탈이라고 하는 귀납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뭐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적분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거리 개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되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핵에서 S하고 D 중에 누가 더 멀다 그랬죠? S가 더 멀다고 그랬죠? D가 더 가깝다고 했죠? 그럼 왠지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게 더 안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수소 혼자 모델에서는 요 세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에너지가 어땠어요? 결론적으로 같아졌죠? 그게 좀 모순적이다. 그럼 모순적인 거는 내비둬야 돼요?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그 해결하는 것이 그 다음 챕터인 페너트레이션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11 챕터에 S오비탈의 페너트레이션 이펙트라는 말이 있죠? 요걸 해볼 거예요. 알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자, 지금 저기 칠판에 써놓은 여기 필기 마무리하세요. 시작! 네? 저기 사무실에 못 들려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가은이! 가은이? 평행 가은이! 평행 가은이. 그래요. 그래. 여기가 지구 183인가? 뭐라고요? 우리 지구가 몇 번째 지구죠? 평행 우주의 몇 번째죠? 180 몇 번째? 네? 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만화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은이는 여기 가은이는 뭐 272번째 지구에 있는 가은. 평행 가은. 자 어쨌건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